네, 안녕하세요. 지금 덕소고 현재 1학년 A반 수업 담당하고 있는 허윤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윈터 때부터 커리큘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뭐 그런 것들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물론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요 독서에서 굉장히 오래 살면서 도심초 예봉중 와보고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를 가서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해서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와보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알게 모르게 덕소고 학생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 저희 덕소고반에서 1학기 때는 1등급이 3명 나왔고 2학기 때는 지금 A반에 총 8명 중에 5명이 1등급이 나왔을 만큼 굉장히 성적을 잘 내고 있다는 부분 살짝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저 자체가 수학을 처음부터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2학년 때 슬럼프가 왔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성적을 많이 올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덕소고 1학년 학생들 아직 뭐 기말고사가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알아보고 2학년 때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시간표랑 뭐 커리큘럼 또는 뭐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 1학년을 돌아보자면 사실은 시험에 딱 뭐 하나로 기조를 요약을 해보자면 부교재 연계율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소고 시험이 부교재가 워낙 연계가 많이 된다는 걸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사실은 이전에 기출문제들도 풀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이게 막상 진짜로 딱 피부로 와닿으니까 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90% 이상의 연계율이었고 심지어 연계가 됐을 때 문제가 많이 바뀌지 않고 보통 숫자만 바뀌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부교재를 좀 꼼꼼하게 제대로 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90점 이상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고 1학기 부교재는 이제 각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했었는데 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쉬운 교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어려운 교재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지금 2학기 부교재가 1학기 때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워져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수학을 좀 잘하는 A반 학생들 중에서도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풍산자는 하루 만에 다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굉장히 가벼운 부교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문항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외부 문항이 그래도 10% 정도? 그러니까 한 시험지에 뭐 많게는 3개? 안 나온 적도 있고 아무튼 외부 문항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4% 1등급일 때는 외부 문항에 의해서 1등급이 변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로 1등급이 넓어지면서 사실상 외부 문항을 다 틀려도 1등급을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 등급이랑 모의고사 등급의 괴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10% 1등급이 되다 보니까 내신은 1등급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막 3등급, 4등급인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내신이 1등급인 것에 안주하지 않고 평소에 좀 심화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1학년을 지도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단은 2학년 때 1학기, 2학기 공통으로 이건 문이과 상관없이 대수랑 미적분 1은 무조건 선택을 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대수, 2학기 때는 미적분 1을 선택을 해서 듣게 되는데요. 각각 과목에 대해서 사실 선행을 하고 공부를 이미 한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선행이 그렇게 많이 안 된 학생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첫 번째 줄에 써놓은 건 제가 단원 이름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 봐도 뭐 뭔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지수로 함수, 삼각함수, 수열 여기서 수열도 하나의 함수라고 바라본다고 하면 대수라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함수들을 여러 가지 종류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소한 기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처음 보는 건데 이거에 익숙해질 때쯤 아예 다른 개념을 배우고 이거 계산하는 게 좀 힘든데 익숙해질 때쯤에 또 아예 다른 개념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좀 처음 개념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그 약간 받아들이는 거를 좀 느리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념할 때 대수를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중학교 때
우리 아이 선행을 어디까지 시켜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학생이 느린 편이라고 하면 그 선행 진도를 어느 정도 뺀다고 했을 때 대수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오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 연산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러고 나면 훨씬 수월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연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익숙해지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 저런 뭐 주제들로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되곤 한다. 반면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대수랑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단원 이름이 이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 제가 잘라놨는데 이게 함수의 미분법, 함수의 적분법이라고 하면 대수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3단원의 연결성이 거의 없이 완전히 다른 개념을 배운다고 볼 수 있는데 미적분 1은 1단원이랑 2단원이랑 3단원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을 이용해서 2단원을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단원을 모르면 절대로 3단원을 알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는 이런 게 가능해요. 난 지수로그 함수는 좀 못했지만 삼각함수는 잘해. 또는 나는 수열은 잘하는데 삼각함수는 못해. 이런 식으로 단원마다 잘하고 못하는 단원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미적분 1에서는 하나를 못하면 나머지도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좀 정확하게 개념을 짚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정말 겉핥기식으로만 개념을 하면 쉽게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미적분 1을 대충 선행한 친구들한테 가서 너 미분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미분이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너 fx 2차 함수 딱 주고 미분해봐 하면 미분을 할 줄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풀 줄은 아는데 정확히 그 개념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겉핥기식으로만 개념을 딱 한 번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깊게 개념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게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처음에 연산이랑 이런 게 너무 양이 많고 어렵게 느껴져 하지만 사실은 깊게 들어갔을 때 뭐 심하견임이라고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쓱 봤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심화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식을 추론하거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고난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학년 학생들은 1학기 때 선택 과목이 있죠. 그래서 기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웬만하면 이공계열 특히 뭐 공대 이렇게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선택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만 도형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등 도형의 성질들 계속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고1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과도 2차 곡선에서 연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다가 내신에서 상대평가로 처음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 쌓여있는 내신 기출 데이터들이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여있는 내신 기출들이 다 좀 과하게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로 아이들 등급 변별을 상대평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별 문항들을 어디서 가져올지 했을 때 아마 지금까지 고3 기출 문제들이 어쨌든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변별 문항들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 바탕으로 저희가 덕소고 2학년 수학 시간표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대수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12월 21일 일요일에 바로 개강을 해서 똑같이 여기 일요일이 잘렸는데 화요일, 일요일에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에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스케줄이고 A반은 제가 그대로, 그다음에 B반도 이주연 선생님께서 계속 그대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주 1회로 1월부터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조영호 선생님이라고 저희 덕소고 기하반 맡아주실 새로운 선생님 오실 거니까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이 저희 2학기 과목인데 선행이 조금 덜 된 친구들 했지만 좀 까먹어서 미리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맡아서 수업을 할 거고 주 2회 수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랑 특징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교재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건데 뭐 대수 A반이라고는 하나 이 반에도 지금 대수를 거의 처음 하거나 했는데 완전히 까먹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학생들한테 맞춰서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센 A 단계 정말 연산 문제 수준들부터 그렇지만 우리가 또 A반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은 알지만 제가 기본 개념을 가르칠 때도 사실 기본 개념만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까지 섞어서 어려운 것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처음 공부한 학생들도 들어도 되지만 제 수업이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따라오려면 공통수학 1, 2 기본기 그러니까 고1 내용에 대한 기본기가 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어야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규생 같은 경우 레벨 테스트를 보거나 또는 1학년 때 성적을 이제 증명을 해주셔야 입반하실 수 있다. 그리고 B반 같은 경우는 이주연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실 거고요. 당연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개념 완성을 하는 게 목표인 반이고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개념 원리랑 센 B를 이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2 수학이 물론 막 어려운 거를 막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수학을 하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는 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주연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2 수학 중에서 어려운 것들을 엄청 한다기보다는 그 핵심들을 좀 골라서 재미있게 진행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오시는 조영호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실 건데 주 1회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가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랑 RPM으로 수업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하가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넘어오는 만큼 우리 내신을 열심히 챙겨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이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학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가 결국 관리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크게 복습, 숙제, 오답, 피드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대략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들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복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개념이나 또는 문제들에 대한 손필기를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집에 가서 다시 몰랐던 내용 다시 볼 수 있게끔 영상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제나 또는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서술 테스트랑 복습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뭐 A반이면 이런 숙제, B반이면 이런 숙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A반 안에서도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해서 그 숙제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숙제에도 난이도 지정을 해서 아이들이랑 좀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본인 난이도에 맞는 숙제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체크를 해서 매일매일 그 숙제 달성도를 문자로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이 그 전주나 그 전전주 숙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누적 숙제 달성도라는 걸 만들어서 항상 페이지를 좀 보내드려서 이번 주에 숙제 달성도를 보내드릴 때도 저번 주랑 저저번 주 숙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체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이 부분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오답 노트 제공하면서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다시 풀어보는 거 요거는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요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한다고 하면 좀 더 그 필수성을 좀 높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안 오는 학생들 출석 체크를 좀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클리닉 이후에도 클리닉 시간에 어떤 공부를 했고 뭐 재시험을 봤으면 재시험 점수는 얼마고 그 다음에 숙제 안 한 부분 보충을 만약에 했으면 보충을 해서 다시 몇 %가 됐는지까지 그것도 피드백으로 항상 발송을 드리려고 좀 강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뭐 네.
그 외에는 변하는 부분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물론 올해에도 잘했지만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수학 강사가 아이들을 수학을 잘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만들려면 수업을 잘하는 것, 관리를 잘하는 것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1년 동안 우리 아이들 지도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잘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채울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2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스타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념부터 쉽게 가지 않고 어렵게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진짜로 수학을 좀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좀 돕기 있게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2에 올라가면 고1 때보다는 사실은 당연히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목 자체가 늘어나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생기면 그 과목에 대한 선택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 등급에 대한 경쟁 역시 좀 더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덕소고 1학년 같은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전체 올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좀 꽤 있고 저희 반에도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2학년 때도 당연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힘들어지는 와중에 버티려면 물론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분명히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흔들릴 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잘 잡아주는 것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끄러우니까 우리 학생들의 수강욱인데 좀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뭐 발표를 마쳐보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제 덕소고 수업 관련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여기 있는 번호로 얼마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